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전달을 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수능 디데이, 코로나를 이겨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능인데 예. 전국 그 86개 시험지구에서 그 잠시 후인 오전 8시 40분부터 수능 시험이 시작이 되죠. 예. 아마 그 오늘 수능 때문에 출근이 늦춰진 그 회사도 있을 텐데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수능을 두고 우리 또 교육부나 학교 현장도 당연히 비상일 겁니다. 예, 코로나가 참 여러 분야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당초 11월 19일 예정되었던 이 수능일이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2주 연기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제 대학 입시 일정 전체가 뒤로 밀리게 됐는데요. 특히 이번 수능 지원자는 전국 한 49만 3천 명 정도인데요. 전년도인 2020년 54만 8천 명보다 10%랑 줄었습니다. 10%랑. 이는 1994년 수능 도입 이후에 역대 최소 지원자 수입니다. 아, 그래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현장도 변화가 많았는데요. 화상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긴장감이 떨어졌을 거고요. 또 학원 수업도 또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또 재수생들도 수능 준비가 예년보다는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번 수능 아무래도 50만에 가까운 이제 수험생과 또 시험 감독자 같은 이제 시험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이동해서 또 한 군데 장기간 머무르다 보니 이 수능발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은요, 이번 수능을 일반 환자, 확진자, 자가격리자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치르도록 했고요. 또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또 응시 시간 내내 좀 답답하겠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서 좀 문제가 없도록,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우리 그 수험생들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이나 또 격리자로 통보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를 하면은 그 별도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예. 수능 당일인 오늘도 가능하니까요. 예,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은 그 가까운 보건소로 연락을 하면은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도 수능 봤죠? 예, 수능 세대입니다. 아, 수능 세대시죠? 예. 수능 변호사시니까 수능 되게 잘 보셨죠? 아니,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냥 적당히 본 것 같은 게 이렇게 시험을 끝나고 나서 예.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또 낙담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적당히 봤다. 예, 그렇게 되는데 저는 또 기억이 나는 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적당히 봤대 다. 예,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 영어 듣기 평가가 저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시험 끝나면 내가 뭐 하고 놀지? 계속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앞에서 나오는 말이 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야, 참 시험장에 들어가서 놀 생각을 하시고 참 그 여유가 있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오늘 시험 치를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변호사시니까 예. 꿀팁 하나 좀 주시죠. 꿀팁. 그 컨디션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물론 푹 주무셨겠지만은 예. 사실 시험 현장에서의 이제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그렇죠. 이제는 소변이 마렵거나 아니면 당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좀 힘든데 사실 가장 좋은 건 저는 이제 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귤? 예, 귤을 가져가라고 좀 권하고 싶은데요. 오. 시험장에 있다 보면 이제 긴장해서 목이 마릅니다. 근데 물을 마시면 소변이 마려운 느낌 때문에 집중이 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귤을 먹으면 목도 축이고 어. 또 맛도 달다 보니 또 당도 충당되고 좋습니다. 또 당을 보충한다고 또 초콜릿이나 초코바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빨 사이에 자꾸 묻다 보니까 좀 이물감이 있어갖고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귤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귤을 가져갈 것을 추천합니다. 이승기 변호사도 그때 당시 귤 드시면서 시험 보셨어요? 네, 먹으면서 시험 본 거 아니고 쉬는 시간마다 쉬는 틈틈 먹었습니다. 귤을 먹으면 이제 변호사가 돼. 아무튼 우리 수능 수험생분들 이제 일어나 가지고 이제 시험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 중일 텐데 부디 지금껏 쌓아온 실력 유감없이 발휘를 해주시고 또 시험 마치면은 이번 주는 집에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또 보내시고 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그때는 또 마음껏 즐기길 바라겠습니다. 저 육각수와 또 우리 이승기 변호사 또 우리 출경제 식구들 모두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베를린 소녀상 영구 존치 결의입니다. 그 독일 그 베를린시 미테시에 설치된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그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는 안타까운 소식 이전에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현지 교민들의 노력으로 그 영구 보존이 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베를린시 그 미테구 의회가 현지 시각으로 이제는 지난 1일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독일 녹색당과 이제는 좌파당이 공동 결의한 이번 결의안을 보면 먼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철회하고 그 설치 시한을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의 참여하에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영구 존치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표결 결과를 보면은 총 31명의 구의원이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표가 24명, 반대표가 5표 이렇게 나와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마테구 의회 그 틸로 우르히르 구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쟁이나 군사분쟁에서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은 그 상징이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우르히스 구의원이 되게 멋진 말을 했네요. 예. 참 그동안 그 일본 정부가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시키려고 그 독일 정부를 상대로 이제 전방위적 외교전을 펼쳤었는데 결국 역사적 진실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앞서 독일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가 미테구청의 허가를 얻어 지난 9월 28일 유동인구가 많은 이 거리에 이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미테구청은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장에서 그 피해 여성의 국제 인권을 다룬다는 점에서 설치를 허가했는데 하지만 설치 9일 만인 지난 10월 7일 미테구청이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소녀상을 뜯어내겠다라고 이제는 코리아 협의회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유를 보면은 그 일본 정부가 이제는 그 소녀상에 새겨진 이 비문을 문제 삼아서 이 비문을 보면은 일본을 자극한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 간 외교 관계를 해친다라고 하면서 전방위적 외교전을 펼친 것입니다. 비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 비문이 뭐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는 숙연해지는 내용인데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수없이 많은 소녀들과 여성들을 납치하여 성노예를 강요했다. 이 평화의 동상은 소위 말하는 위안부 여성들의 고통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1991년 8월 14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행위의 재발을 멈추기 위해 침묵을 깬 생존자들의 용기에 존경을 포한다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는 그 역사적인 진실과 이렇게 좀 마주할 용기가 아예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에 반해서 반대로 독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그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그 진심 어린 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독일에서 그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 보존을 한다는 게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인지 이제는 그 미테구청의 이제 철거 명령에 대해서 우리 교민들뿐 아니라 현지 시민단체, 일반 독일 시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미테구청이 이제는 철거 명령을 보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독일의 3인당, 녹색당, 좌파당이 일제히 소녀상 철거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는 3인당 소속인 슈레더 전 총리 부부도 소녀상 철거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하나씩 모여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군요. 향후 미테구 의회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이번 결의가 이제 법적 효력은 없지만은 대단히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향후 평화의 소녀상의 역사적 의미와 또 독일 사회의 성숙한 역사 의식을 종합해 본다면 뭐 영구 존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그런 그 사실들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그 대도시에 하나씩 다 세워줘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귤 좋아하시는 이승기 변호사.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자.